힌트. 네. 주말까지 무슨 일이에요? 오늘 그 슈퍼패스 김타 기사님 촬영이 있어가지고요. 네네네. 슈퍼패스 김타 기사님 준비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근데 지금 뉴스 봤는데 네. 또 전쟁이 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특히 이란이 지금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하면서 날짜까지 얘기가 나오는 게 4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4월 10일 날 진짜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당연히 안 나는 게 좋지만 나게 되면은 주식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전쟁이 안 나길 바라고, 사실 중동 지역에서 전쟁할게 라고 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그냥 기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전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안전자산이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안전자산이 뭘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안전한 자산? 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위험자산의 반대말?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위험자산은 그럼 뭘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위험한 거. 그거 뭐지? 위험한 거? 라고 생각해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숫자 하나로 정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마코비츠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위험이라는 거는 변동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위험한 거, 변동성이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변동성이라는 것 때문에 위험자산을 정의할 수 있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A라는 자산은 변동성은 작아요. 근데 꾸준하게 하락만 하죠. 근데 B라는 자산은 변동성은 커요. 근데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변동성이 작은 자산이 안전자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애매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위험할 때 찾는 자산을 안전자산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전쟁 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찾는 자산, 이게 안전자산이다 라는 거죠. 특히나 위험할 때 부자들이 찾는 자산이 안전자산일 수 있어요. 이런 개념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카를로스 곤이라는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가다가 도망갈 때 이 사람이 뭘 들고 갔냐라고 생각해보니까 비트코인을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왜 비트코인을 들고 갔냐면은 이 사람이 일본에 있는 돈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하면 다 추적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비트코인을 담아가지고 딴 데다 저장해 놓은 다음에 어디 도망갈 때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을 줬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뭘 상징하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위험할 때 찾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에이, 그거 한 사람 그거 가지고 뭐라고 너무 과도한 해석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18% 정도 단기간에 급등하는 경향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 1000명 정도가 우크라이나에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려다 보니까 일단 내 자산을 들고 갈 수 있는 거 당연히 집은 안 되겠지. 그리고 은행에 놔둔 돈 어떻게 들고 가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금이나 뭐 달러 같은 거 정도 들고 갈 수 있는데 그나마도 그거 들고 가면은 다 걸려가지고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들고 가는 사람이 그때 진짜 많았었어요. 실제로 많았고,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지정학적인 우려가 커질 때 비트코인을 찾는 사람이 많긴 많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알겠는데 다른 이거는 없을까요? 비트코인 말고도 사실 비트코인은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거고, 전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금입니다. 금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거죠. 금 가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그림은요, 미국의 10년짜리 실질 금리예요. 그리고 이게 금 가격입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이때부터 따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게 무슨 일일까요? 2022년부터 얘네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금 가격은 오르는데 금리도 올라요. 보통은 금리가 빠질 때 금 가격이 올랐는데 금리가 오르는데도 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건가 생각을 해보면요. 과거에는 금리에 따라서 뭘 살까 말까 하던 금을 우리는 이제는 그냥 막 산다는 얘기고, 막 사는 애들이 누구냐 따져봤더니 중국의 중앙은행, 러시아의 중앙은행 사람들이 금을 막 사재기를 하다 보니까 금 가격이 올라간다.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 가격이 최근에 또 많이 올랐다라는 것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맨날 비트코인 얘기만 하니까 이게 이호석 아카데미 비트코인 채널 아니냐 그런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금과 관련된 기업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금이 올라가면 어떤 회사들이 좋을까요? 금 가공 회사? 맞아요. 금 가공회사 혹은 금 채굴하는 회사들이 좋은데, 찾아보니까 이런 회사들입니다. 금 가격
과 동행하는 회사들, 뉴먼트나 아그니코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좋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밑에 있는 댓글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안 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과 관련된 지정학과 관련된 그런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되는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주말에 급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